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3.3% 급등했습니다.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주식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미국 연준이 오는 9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릴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서둘러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쇼크 속에 인공지능 반도체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위상이 흔들리더라도 고용량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여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한 미국 주식 주간 거래가 이틀째 중단됐습니다. 미국 현지 대체거래소가 거래 취소를 통보하면서 투자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던 코스피가 단 하루 만에 검은 월요일의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어제는 너무 떨어져서 오늘은 너무 많이 올라서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어제 우리와 함께 폭락했던 아시아 주요국 증시들도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미국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대선 리스크는 여전하고 중동의 긴장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먼저 오늘 시장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오늘 코스피는 80포인트, 3.3% 오르며 2,520선을 회복했습니다. 역대 14번째로 높은 상승률인데요. 코스닥 역시 6% 넘게 올랐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등하며 4년 2개월 만에 프로그램 매도 호가가 일시 정지되는 동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전날 폭락했던 니케이 지수도 3,200포인트, 10% 넘게 오르며 사상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은행의 단기 정책금리 인상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반등입니다. 대만 가권지수도 3%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간밤 미국 공급자 관리협회 7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분위기 반전 역할을 했습니다. 이 PMI가 전월보다 개선된 51.4를 기록하며 경기 침체 우려를 덜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폭락장이 벌어질 때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반대 매매 청산에 좀 악순환이 시작됐다 이런 진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반대 매매 위험이 큰 이 담보 부족 계좌 수가 크게 늘었죠. 네, 맞습니다. 오늘 반등으로 일단 큰 고비는 넘겼는데요. 지난 3거래일간 10% 이상 빠진 종목들이 1,500여 개에 달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어제인 5일 기준으로 5개 대형 증권사의 담보 부족 계좌 수는 3만 개가 넘었는데요. 한 달 사이 이 4배 넘게 급증한 겁니다. 담보 부족 계좌는 개인 계좌의 총 자산과 증권사로부터 투자를 위해 신용융자로 빌린 자금의 비율이 증권사가 정한 담보 비율보다 낮아진 계좌를 뜻하는데요. 주가가 하락해 계좌 평가액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 매매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전날 기준으로 신용융자 잔액이 19조 원, 또 단기 융자 상품인 위탁매매 미수공 규모가 1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 한 차례 더 하락장에 올 경우 반대 매매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하루 만에 시장이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이 상황이 달라진 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불안한 상황은 여전한 것 같은데 증권사들 역시 뚜렷한 전망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고 있죠. 네,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 추세적인 반등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증권가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인터뷰 듣고 오시죠. 미국 경제 지표가 계속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빅테크의 실적 때문에 주가가 많이 급락했으니 기술적인 반등을 하는 거는 맞는데 지금부터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간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중동 정세 불안, 미국 대선, 엔달러 환율 등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장 초반 매수에 나섰던 외국인이 오후 들어 다시 매도로 전환했는데요. 외국인이 3거래일 동안 3조 원 가까이 순매도하던 점도 우리 증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였습니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공포는 이제 미국 연준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B컷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실제로 금리를 빠르게 내린다면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채권 시장은 금리가 내릴 것이란 전망을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은 우리 한국은행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이호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 기자, 우리도 사실 한국은행을 시장은 좀 압박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8월에 금리를 먼저 내릴 것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동안은 한은이 9월 미국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10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증시 급락 사태 여파가 이 내수 침체로 전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 전문가들은 이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과 이 폭에 대한 기존 전망을 수정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1년에 8번 열리는 금통위는 이제 8월, 10월, 11월 이렇게 3차례가 남았는데요. 기존에는 연내 한 차례 0.25%포인트 인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어제 금융시장 충격 이후 한은이 8월에 이 금리 인하를 시작해 10월이나 11월에 한 차례 더 해서 연내 2회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준이 이 B컷을 넘어서서 9월 FOMC 이전에 긴급하게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좀 한국은행도 좀 긴박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일각에서는 오는 22일 열리는 이 한은의 금통위 회의 전이라도 임시금통위를 개최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좀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 한은은 금융시장과 경제 상황이 다급하게 돌아갈 경우 임시금통위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총 3차례였는데요. 미국의 2001년 9.12 테러,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로 이 모두 국내 증시가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던 때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식시장이 어제 이 폭락장에서 일단 진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 임시 금통위 가능성은 사그라들었습니다. 네. 이 오늘 F4 회의, 그 경제금융장관 회의라고도 하는 이 F4 회의에서 이 과거에는 이 실물, 주식, 외환, 채권 시장에 실질적인 충격이 동반됐던 반면 이번 조정은 주식시장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과거와 다른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긴급 금통위 가능성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겁니다. 너무 당장 긴급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좀 미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좀 바뀌고 있는데 그동안 좀 신중론을 펼쳐온 한은의 입장 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까? 한은의 분위기를 좀 취재해 보면요, 한은은 여전히 예의주시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일시적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가 이 큰 틀의 통화 정책 방향을 좌우할 변수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번 글로벌 증시 폭락도 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AI 거품론에 대한 과도한 우려에 작용했고 또 다소 과도한 폭락이었다는 것이 한은 안팎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집값 상승과 맞물려 가파르게 들고 있는 가계부채, 또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도 한은이 통화정책 전환을 서두르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좀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다가 이 자칫 미국 연준처럼 기준금리 인하를 미룬 탓에 이 경제가 경착륙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오는 22일 한은 금통위를 앞두고 한은의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이호성 기자였습니다. 인공지능 거품론 속에 시장 변동성마저 커지면서 어제와 오늘 우리 반도체 주식도 지옥과 천당을 오갔습니다. 이 소폭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이 불확실성 여전합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사실 우리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막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이 때마침 이 불안한 요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터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달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안정 궤도에 오른 게 확인이 됐는데 주가는 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반영을 하고 네. 있죠. 이게 이제 앞으로 그동안 주가에 올해 하반기와 또 내년 초반, 내년까지 다 업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현재 반도체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당연히 이제 AI 거품론으로 평가가 되는데 발단이 이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실적 발표에서 순다르 피차이 CEO가 했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잉 투자가 과소 투자보다 낫다라는 발언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네. 시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AI에 그렇게 수백조 원씩 쏟아붓고 있는데 여기서 수익이 담보가 안 되는 것이냐? 그냥 경쟁적으로 하는 것이냐라고 인식을 하면서부터 AI 거품론이 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지난 주말에 엔비디아의 이제 차세대 AI 가속기 블랙의 출시 지연 보도가 겹치면서 완전히 불을 지피게 된 거죠. 그러니까 AI 투자가 실효성이 없는 투자고 빅테크들이 이게 회수하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투자를 줄이고 여기에 핵심 제품을 공급하는 엔비디아와 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까지 한꺼번에 무너질 거라는 그런 공포가 좀 확산이 된 건데 따라서 핵심은 빅테크들이 그럼 과연 인공지능 투자를 앞으로 줄일 것이냐 여기에 있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이거 하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네, 벌써부터 수익을 따진다는 게 좀 성급한 느낌이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자를 줄이고 있는 것은 거의 없죠.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빅테크들의 AI 투자가 업계에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네. 그런 평가가 지배적이거든요.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 구글 등 올해 상반기에만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에 1,06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44조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경쟁에서 굉장히 많은 메이커들이 뛰어들었지만 플랫폼에서도 결국엔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만 살아남았던 것처럼 이 AI 인프라 시장에서도 결국엔 승자 독식 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빅테크들은 이것을 감소하면서도 뛰어들고 있다. 이런 네.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따라서 5년 이내에 데이터 센터 등 AI 인프라에 최대 1조 달러가 투입이 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AI 인프라 투자가 과잉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지금 엔비디아의 GPU나 이런 것들은 또 범용성이 좀 더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의 엔진이나 아니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데이터 센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GPU의 구매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AI 인프라 투자를 멈추지 않는 한 이제 엔비디아와 이에 따른 HBM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는 AI 메모리 수요도 지속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엔비디아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에서 이 결함이 발견되면서 이 출시가 늦어졌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이 걱정은 여기에 이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하는 HBM 공급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SK하이닉스가 이제 주도적으로 공급을 좀 해왔잖아요. 삼성전자는 이제야 공급 물꼬를 좀 텄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소식이기도 하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었던 이제 GV200이라는 그 칩입니다. 여기에 이제 B200이랑 블랙의 200이라는 칩이 두 개를 합친 최신 칩인데요. 네. 여기 B200에는 HBM3E가 8개가 탑재가 됩니다. 양산을 준비하면서 발생한 결함으로 출시가 3개월가량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이었는데 아직까지 반도체 설계를 한 엔비디아의 잘못인지 아니면 반도체를 만드는 패키징을 하는 TSMC의 잘못인지는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 지연된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미정인 그런 소식이었거든요. 양산을 준비하면서 발생한 결함으로 이제 좀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블랙웰 출시만 지연된다는 것이지 AI 가속기 전체가 밀렸거나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아직도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이 2년 전에 선보인 호퍼라고 불리는 제품이죠. H100과 지난해 공개한 이것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하이엔드용 H200입니다. 각각 HBM3와 HBM3E가 탑재되기에 여전히 인공지능 메모리 수요가 지속된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출시가 지연된 제품을 빼더라도 HBM에 대한 공급이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에 출시 지연으로 인한 영향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HBM의 매출 비중도 올라가겠지만
최신이죠. HBM3 매출 비중이 꽤 오를 것이라 내다봤는데 삼성전자는 하반기 4분기에 HBM에서 HBM3 매출 비중이 60%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고요. 네. SK하이닉스는 앞서서 3분기부터 HBM3E의 출하량이 HBM3를 넘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이제 블랙엘 출시 지연이 있더라도 엔비디아가 또 다른 제품, 그러니까 중저가형이라든지 뭐 B200A라는 제품 같은 것들 이제 제품 믹스를 통해서 이를 개선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HBM3나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에 끼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실제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 또한 이제 HBM 수요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에 이제 이런 기조의 변화를 주지는 않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제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의 HBM 생산 라인을 점검을 하면서 AI 거품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라고 했냐면 인공지능을 거스러울 수 없는 대세이고 위기에서 기회를 포착한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년에 이제 6세대 HBM4 제품이죠. HBM4를 조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지키겠다라고 강조를 좀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과도한 기대감과 여기에 따른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공포 또한 너무나 커져버린 것이 우리 반도체 시장의 최근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한 미국 주식 주간 거래가 이틀째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보상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미국 주식 주간 거래가 오늘 하루 열리지 않는다는 증권사 안내문입니다. 미국 주식 주간 거래를 담당하는 현지 대체거래소 블루오션의 시스템 장애로 어제 오후 2시 45분부터 주간 거래가 이틀째 막혔습니다. 주간 거래는 정규 시장 개장 전에도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미국 증시가 급락할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주간 거래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처리할 수 있는 주문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블루오션이 어제 오후 2시 45분부터 체결된 주문에 대해 취소 통보를 하면서부터 불거졌습니다. 일부 국내 증권사의 경우 결제 취소 작업이 미국 증시 개장 이후에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들 증권사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복구가 끝날 때까지 거래가 막혔습니다. NH와 삼성, KB 등 평소 주간 거래량이 많은 대형 증권사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어제 하루에만 수만 건의 주간 거래 주문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투자자들은 변동성 장세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손실을 봤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요구하는 투자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업계 내에선 보상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미국 현지 대체거래소 사정으로 거래 목통 사태가 발생했고 약관에도 현지에서 발생한 문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가 손실 금액을 정확하게 입증하기 까다로운 점도 보상이 어려운 이유로 꼽힙니다. 한편 오늘 오후 현재까지 블루오션 측으로부터 거래 재개 통보가 오지 않아 거래 중단이 내일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사업 비중이 큰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호 기자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코스피의 4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한 전날. 화장품 개발자 제조 생산 업체를 중심으로 K뷰티 관련주가 일제히 두 자릿수대로 폭락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성비 위주의 소비가 유행하면서 수출 기대감에 연초 이후 주가가 꾸준히 올랐던 곳들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콜마는 북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미국 1공장에 이어 2공장을 건립하는 데다 북미 법인의 글로벌 화장품 시장 전문가인 허용철 사장을 선임했습니다. 코스맥스와 CNC 인터내셔널 역시 미국 매출이 실적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코스맥스와 CNC 인터내셔널의 미국 매출 비중은 각각 43%, 20%에 달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은 필수 소비재가 아닌 만큼 경기 침체가 깊어질수록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품목이라며
미국에 진출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기업이 많아지는 만큼 미국의 경기 침체는 리스크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하반기부터가 걱정입니다. 실적을 좌우하는 3분기 아마존 프라임데이, 4분기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등이 기다리고 있지만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는 경우 특수를 누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강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소비재이기 때문에 침대 강도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지금은 그냥 워낙에 좋다가 약간 둔화되는 국면 정도로 보거든요. K뷰티의 최대 수출처인 중국 소비 환경이 아직까지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경기까지 완전히 고꾸라지면 K뷰티 상승세도 꺾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경험하지 않은 사건을 말하는 데 충분치 않습니다. 시장은 이미 임계점에 다가서 있고 이제 우리는 우발적인 사건을 대비해야 합니다.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